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정말 주룩주룩 내리는 비처럼 우리 주식 시장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언제 잡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주마 시장 분석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기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도 세 가지 정해놨는데 오늘 주식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늘은 도대체 뭐야? 악재가 뭐야? 뭐 때문에 오늘 또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더군요. 파월의 말 때문에 그렇다. 연착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착륙이 쉬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경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일단 지금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차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쐐기를 어떻게 보면 박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그런 사이에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데 재차 확인했다라는 것은 그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제 7월달에 또 한 차례 빅스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연준의 시각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겪어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위축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결과치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 이제 2,330 마감한 것들은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측이 전혀 불허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파월이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열렸어요. 그죠? 근데 미국장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물 건너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장은 왜 이렇게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입니까? 거기서 콜록하면 여기는 감기 걸리는 겁니까? 워낙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가 심리로 파악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요즘에 들려서 주식 한번 저가 매수 해봐도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물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탈출할 거예요? 라는 물음이 더 많으신 거를 봤을 때는 비중이 이제 거의 95%대 5% 정도 이렇게 문의가 나온 거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올 국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 그거죠. 긴축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주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우려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럼 이제 긴축이 초기 들어가고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만큼 기업 실적들 분명히 안 좋아질 거를 반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하락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여기가 이제 또 두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위축 국면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IB 쪽 증권사 쪽에서 상대적으로 목표가 하향하는 수준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증권사처럼 10% 20%가 아니라 거의 아주 과격하게 목표가를 하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대표적으로 시티은행에서 테슬라 거의 절반 가까운 $300대를 목표가로 내둘 정도로 그렇게 부담가는 솔직히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먼저 실적 발표 시즌에 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 쪽에서 왠지 불안한 거죠. 이런 게 지금 가세되는 게 다 이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물론 파월의 위치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파월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주가가 더 하향 출렁인데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계속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상하원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 약간 이제
뉘앙스가 좀 달랐는데 첫날 상원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하원 그 다음날 가서는 연착륙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지나서 이제 유럽 뭐 중앙은행 또 포럼 참여해갖고서는 좀 불안한데 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계속 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연준의 그 묵직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좀 잃어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미국은 왜 반응이 잠잠했는데 아시아 시장이 이 모양이냐?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시장의 그 투자가들도 매일 그 바뀌는 어떤 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 돌아가지고 아시아 시장 이렇게 나오면 오늘 밤에 오히려 미국이 이제 아시아나 유럽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랬구나, 우리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내일 밤부터는 또 2분기 미국 시장에 대한 어닝 시즌 실적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주자가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 며칠 전에 매도 사인 나왔던 네.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 실적이 어떻게 숫자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반기 컨센서스에 대한 뭐 회사 입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멘트를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잠잠했지만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 그 전기차 쪽하고 반도체는 약했거든요. 네. 특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돌고 돌아가는데 결국은 결정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그런 데서의 이제 상황을 보고 우리 시장도 결정 지을게 이렇게 하는 좀 눈치 보기 장세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 증권사들도 저마다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측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느 정도쯤이라고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저희가 경주말을 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 날 강하게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금요일 월요일장에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쇼커버링이 일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들이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날 네. 반대매가 이제 아침에 되고 나서부터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올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몇몇 업종들은 쇼커버링이 좀 나왔었던 것들로 미루어 짐작하니까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는 종목들 네. 하루 이틀 사는 종목들은 쇼커버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최악 국면을 좀 벗어난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지금 수요일 목요일 들어서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한 차례 더 밀리게 되면 다시 신용 매물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신용 매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용 매물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신용 매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네. 좀 땡겼는데 이제 쇼커버링도 어느 정도 끝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이제 바닥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달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인데 6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수급이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했을 때는 어떠한 증권사도 지금 바닥이 어디다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인 증권사조차도 하방을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바닥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도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은 팔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장중에 기관도 손절을 합니다. 네,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금융투자 쪽에서 잡히는 물량이나 투신 쪽에서 급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밀리는 현상들도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특성이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말을 결정을 지면서 보통 어떤 운용사나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펀드를 운영할 때 약간 리밸런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시장이 지나오면서 위험 자산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 쪽이 좀 더 올라왔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덜고 좀 위험자산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의 의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주식 쪽이나 위험자산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번은 그렇지 못하는 게 채권 시장이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국면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격이 맞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을 더 늘려야 돼? 라고 하는 현상들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적으로도 섣불리 못 들어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아직까지 덜 빠진 그리고 아직까지 좀 선전했던 섹터들은 일단 정리하고 봐라고 하는 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네. 이쪽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절은 또 한번 물량이 좀 네. 정리가 돼 나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 네. 이런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긴 하겠지만 결국엔 지나갑니다. 네. 네. 뭐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나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표님 그 표현을 빌자면 그동안 반도체가 털리다가 이제는 2차 전기까지 털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처럼 글쎄요. 시장은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상 궤도로 들어가겠지만 그 시간까지 견디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계속 제가 맨날 요새 뭐 유행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그 디스코 팡팡 얘기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이게 끝날 게 진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7월 달에 발표하는 6월 달 CPI랑 네. 또 그 금통위에서 이제 7월 중순 정도에 금리 결정하는 문제, 그거 이후에는 인플레,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그거거든요. 인플레가 막 진행이 됐는데 네. 잡으려고 금리를 막 세게 올리는데 음. 이게 인플레 잡는 수준까지만 딱 되면 좋은데 네. 경기 위축으로 갈까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그 줄타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도 조금은 또 안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7월 고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내외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가기까지 한 10거래일 네. 요 정도 남은 기간이 아마 흔히 말하는 지식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숨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저희 지난주에도 사실 빼박이처럼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금요일 날 좀 많이 털리면 반등 나오겠죠. 이제 이랬던 건데 뭐 아침에 사실 소리 없이 많이 털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2, 3일 나온 네. 건데요. 여전히 이제 개인들이 또 수요일, 목요일부터 매수로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기관 외국인들 또 갖다 부으면서 거의 뭐 쌍바닥 비슷하게라도 만들겠다는 심리 정도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금 그 코로나 19가 퍼졌던 재작년 대입해 보면 한 1,500대 중반 정도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마지막 한 100포인트 정도의 네. 추가 하락을 통해서 개인분들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팔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좀 완곡하게 바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우리 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어디가 이제 골물 때 말이에요. 그 여기 환부가 골물 때 이 골마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다가 골마 터지면 시원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골마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마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일단 꼬인 수급이죠. 일단은 지금 최근 장에서는 아직까지 17조 대를 유지하고 있는 신용 물량, 그다음에 CFD 계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욕먹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번 주 초까지 신용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봤는데 금요일 날 돌렸을 때 이건 좀 빠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돌렸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빠지면 다시 재현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한다라고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종목들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급이 해결되는 그 고름이 한번 터져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엔비디아 오늘 차트를 보니까 저점을 완전히 오늘 빠지면 저점 이제 깨더라고요. 지수는 완전 깨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어떤 더군다나 특히 삼성전자 공교롭게도 지금 증권가에서 매도,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어떻게 보면 실적인 매도 사인이겠죠. 이런 사인들을 내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압박감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터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의 어떤 또 그런 어떤 뭐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이 해결되고 기업 실적이 살아 있다라면
다행스럽죠. 근데 지금 수급과 기업 실적이 다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환부가 조금 빨리 굶어줘야 되는데 언젠간 굶긴 하겠죠. 굶어서 이제 그 편한 시간이 오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고통은 조금 아직까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 참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 오늘도 많이 빠졌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엎친 데 덮친 기업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런데 보호예수 86만 주가 풀린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보예수 풀리는 문제, 하이브가 지금 여러 가지 7월에 풀린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풀렸어요.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풀린 거고요. 오늘 예. 6월 말 7월은 LG 엔솔이고요. 예. 근데 이게 보예수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거죠. 어제 확약한 물량, 그러니까 이제 네. 얼마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예수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오버행 이슈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거 외에 만약에 이게 팔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블록들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 사겠다라는 사람들한테 보통의 경우는 시세보다 좀 싸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중간에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계산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주가를 갖고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 쪽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큰 물량이 누가 잘 소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게다가 좀 최근에 나왔던 BTS의 거취 문제들. 네, 그래서 보니까 벌써 지금 개별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팝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과 같이 했던 정국인가요? 같이 해서 나오는 이번 싱글 앨범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개별 활동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 그렇게 사라지진 않았다. 왜냐면 BTS인데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의 밸류 문제였죠. 상장 당시부터 나왔던 그 비싼 밸류가 여기서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의 어떤 밸류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쪽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 즉 BTS가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또 군대도 가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그 어떤 밸류를 좀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장하고 14만 원대였거든요. 그때 부분이 이제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부분에서 이번에 오버행 이슈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바뀔 수 있겠는데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아마 이번 사태와 함께 초유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장, 이제 하이브도 2020년 10월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역대 최대 이제 상장이 됐죠. 그 기업들은 이제 후폭풍이 올 하반기부터 몰아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7월 27일 날 무려 996만 주가 보유수가 풀립니다.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에 그냥 풀리는 물량은 아니에요. 이 정도 물량 되면 블록딜을 넘기는데 일단 큰 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물량이 나오는데 어차피 블록딜로 나올 거 기관들이 싸게 받을 기회도 되기 때문에 수급으로 일단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LG엔솔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런 오버행 이슈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회사마다 그리고 보호예수 기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지금 체크에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종목들이 공모주 청약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돈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줄 서서 저걸 사고 그랬는데. 저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딱 1년 전에 그 3자 배정 유증을 했던 물량인데요. 그때 이제 외국인 그 미국 기획사 인수하면서 그 외국인들 유명한 애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발행됐던 건데 저게 단가가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 감안해 보면 사실 풀린다 그래서 바로 시장에 풀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걔네들이 단기에 그 뭐 먹으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BTS의 어떤 위상을 보고 자기네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개인적으로 뭐 5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그 가수들이 좀 개별 주주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물량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래 풀리는 물량은 1억 9천만 주가 넘는데 네. 그게 이제 어차피 LG화학계 대부분이고 기관이 확약했던 물량들이 한 900만 주 정도 나오는 건데요. 그거 역시도 제가 봐서는 뭐 쉽게 블럭딜이나 이런 식으로 바로 풀릴 물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량 지금 이거 말고도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기업들의 보유해소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지만 그것도 뭐 단가가 맞아야지 뭐 시장에서 좀 유통이 된다든가 다른 기관 투자가들 만나가지고 블럭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려오는 와중에는 오히려 블럭딜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가 차익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라서 네. 의외로 뭐 보유해서 물량을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 그때 한창 막 할 때 뭐 저도 한번 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바로 팔고 나오는 게 능사인가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요새는 왔다죠. 네. 왜냐하면 네. 기관들이 대부분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 뭐 15일짜리부터 네. 한 달, 석 달, 네. 6개월, 뭐 제일 장기로 보면 이제 1년 보유해서 걸어 놓을게요. 네. 이러면서 이제 더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만 네. 결국은 그 단계마다 저점이라는 걸 꼭 확인하고 또 물량이 소화되면 조금 올라주다가 3개월, 6개월 되는 시점에 또 저점 확인하러 가고 네.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들 요새 뭐 일부 종목들은 물론 상장하고 따상 가고 나서 뭐 상을 한두 번 더 가거나 아니면 요새는 또 무상증자 이슈들 때문에 네.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갑자기 무상증자 200%에서 500% 터트리면서 가는 신규주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런 케이스 아니라고 하면 아침에 따 분위기 정도 나왔을 때 파는 게 거의 합리적인 매도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그런 시절도 지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시절이 또 언젠가는 오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공모주 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받은 물량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우리가 뭐 소고기 먹냐 치킨 먹냐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용돈벌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증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벌써 2, 30년 전에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오버행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 종목이 정말 좋으면 오버행 이슈 끝나고 사라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배들로부터 배워왔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짜 좋다서 장기 보유하려면 네. 그런 포인트도 한번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인데요. 아까 2차 전지 얘기 잠깐 대표님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털리고 이제 2차 전지 차례인가 외인들이 2차 전지 막 판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묘하게 같이 또 요런 때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1조 7천억 정도 들여서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이에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 한 2조 5천억이 넘어갈 걸로 네. 보다 보니까 1조 7천억에서 2조 5천억이 넘어간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원가도 오르고 예. 거기 들어가는 자재도 오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진행을 그대로 해야겠느냐라는 네. 쪽에서 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는 입장은 전면이 아니라 약간 짓기는 짓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조 가까이 더 들어갈 돈이다 보니까 네. 땅은 다 샀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다 이제 구입은 다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들어가는데 이걸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약간 재설계를 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에서는 안 한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게 호재 아닙니까? 호재?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네. 기업이 손해 볼 걸 미리 차단하고 네. 옳은 판단을 해서 네. 나중에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악재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게 해석하고요. 네, 지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은 일단 성장입니다. 네. 성장이라고 했을 때 증서를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Q의 증가가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면서 거기에 많은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나오는 거 계산하게 되면 PR 뭐 100배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2년 뒤에까지. 그러니까 즉 이런 고성장을 보이게 되면은 항상 저희가 쓰는 표현이 있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네.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성장이 앞으로 계속돼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가 못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식을 사용하면서 지금 관심을 갖는 건 맞대. 근데 지금 그런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히려 약간 노이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게 마침 시장이 좀 흔들거리는데 미리 시가총액 1, 2, 3위 반도체 쪽은 다 밀렸습니다. 네. 좀 여기서 더 뺄 게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총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타겟이 됐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또 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도 없는 얘기들이겠죠. 네. 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LG 엔솔뿐이 아니고 LG 엔솔의 파급 효과입니까? 다른 것도 다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인들은 LG 엔솔뿐이 아니고 다른 2차 전지주도 다 팔고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어제 오늘 정도 상황은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솔루션만 파는 건 아니고 네.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주로 뭐 배터리 완성 업체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소재단이라든가 장비 쪽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난주 한 2주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마지막 보루였던 섹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이쪽마저도 약간 뚝이 무너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지켜왔던 너 남았니? 예.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집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 판단도 사실 에너지 솔루션의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네. 근데도 시장은 일단은 어떤 지연 이런 걸로 받아들이니까 한 발 좀 물러서거나 시장에서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네. 그래도 밀면 밀리는 대로 주가는 또 밀리니까요. 그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제 하루는 빠질 수 있겠죠.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네. 그럼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이 돼서 오늘은 사실 올라줬어야 맞는 건데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완전히 증폭돼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호재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느 섹터건 간에 힘들지 않은 섹터가 없고요. 이번에는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골마서 터져야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불안하고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제 가장 기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밀릴 때마다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야 삼성전자가 이익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서지 않겠냐 이렇게 이익 나는 회사가 왜 밀리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이 좀 있으셨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밀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이제 실적을 얘기를 했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60조에 이제 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근사치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게 결국 우리가 이런 반도체 시장을 예측하고 반도체 업종을 이해한다라는 게 개인 투자분들로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게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씀에 이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철마다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을 또 낮춰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 뭐 몇 가지 원인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분기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그랬을 때는 일시적 요소로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 기업들의 어떤 고통을 뭐 다양한 뭐 유가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을 뭐 지금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2분기 내내 또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또 그래 고통을 받은 기업이 있고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런 또 IT 쪽들은 야 경기가 후퇴되니까 이런 쪽들은 하반기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섞이면서 업종마다 2분기까지 끝나는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3, 4분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기업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혼돈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의 경제 전망치들을 모두가 다 하향 조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나마 좀 믿었었던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실적 데이터들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의 또 뼈아픈 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나란히 SK 하이닉스 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는 더하다면서요, 실적 부담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직격탄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기업들 실적 관련돼서 아니 내 종목 계산해 보면 다들 PR 5배래. 뭐 PBR은 뭐 조금 연동적이라고 하더라도 PR 5배짜리인데 이게 더 빠질 상황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이 PR이 근간이 되는 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즉 실적 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수준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더 밀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뭐 한 30~40%덜 나온다. 그러면은 PR이라는 개념이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PR 5배가 아니라 PR 7배, 8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싸다란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냐. 뭐 흐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항상 예측치보다 좋게 발표했었습니다. 예.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예. 그래서 아마 뭐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가세가 되면서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시장에서 안 먹히죠. 오히려 그건 그거고 네. 그러면 하반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돼? 이거를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이런 상태까지 왔었고요. 게다가 또 삼성전자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실적은 2분기도 그렇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져? 네. 라고 하는 왜?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상 그러면 주가가 하향하다 보니까 이래서 아니면 또 이런 실적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유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이유의 결과가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뭐 메모리 반도체 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이해를 하는 단계가 오게 되면 주가는 덜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리 왜 밀리지라는 쪽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쯤에는 아마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8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그럼 또 5만 전자가 뭐 3만 전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3만까지 가면 지금 아니 500만은 어떻게? 그럴 정도의 낙폭은 없이 이제 여기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더 겁나는 게 그 실적이 좋을 때도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건 공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상장 기업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자료 같은 것들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나온 리서치 회사들의 이제 한 200여 개 되는 상장 기업들의 그 컨센서스를 좀 모아 보면은 연초보다 이제 몇 달 지나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다시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뭐 도표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뭐 비율이 크지는 않은데요. 전체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2%에서 한 3%만 줄어들어도 상당히 큰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200여 개 회사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저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한 260조 정도 나올 거라고 봤던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부분에는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이 크지요. 원래 실적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뭐 시가총액 상황의 비중도 큽니다만 감익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사실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 영업이익 전체 한 200개, 300개로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채차해서 뭐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쭉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시장 참여자 중에 한 사람인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사냥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2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심지어는 3배를 쫓는 사냥꾼적인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봤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죠. 네. 2배 정도 뭐 되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걸 뭐 처음 알았어요. 3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종목이 있다라고 네. 저기 이제 ETF를 이제 244만 달러를 사셨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갬블이죠. 이건 그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투자라고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냐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테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배짜리를 샀다가 주식이 3배짜리를 사면 30%가 빠지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 20%가 빠져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내 원금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여기서 만약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손절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만 오직 내가 올라가기 진짜 사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매매죠. 이게 어떻게 매매입니까? 갬블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용도 문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다. 저는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시는 분들 보면 전에 한번 이런 걸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잃다 보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서 잃은 돈을 만회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실까요? 근데 이게요. 네. 원래 구조상 이게 만들어진 이유와 역사가 더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은 펀드들이 운영할 때 그 해당되는 섹터와 함께 거기서 레버리지를 네. 일으키는 ETF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구조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주식이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반도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죠. 이걸 SOX라고 합니다. 이걸 단어가. 근데 이거를 짜가면서 만약에 이제 상황들이 너무 좋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거를 좀 더 hedge를 하고 거기다가 약간 우리 표현으로 보면 악셀을 밟는 과정 쪽에서 이거를 3배짜리가 나옵니다. SOXL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편입시키는 동시에 SOX를 줄이고 또 hedge를 늘어가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만든 게 이런 구조인데 근데 저희는 이거를 네이키드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 업황이 좋대. 그러면 가장 내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안에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는 쪽으로 몰아만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빅스라고 있죠. 공포지수. 네. 이걸 가지고도 ETF가 변화가 돼서 이것도 1.5배가 만드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UVXY라고 해서 이거를 사게 되면 하락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나라식으로는 고퍼스죠.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상품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데 주식을 안 팔고 요 기간만 지나고 이걸 충분히 이용해서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리스크에 노출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게 되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안 이용하다 보니까 그냥 하락 베팅하는데 미국 시장 하락 것도 1.5배래 그냥 사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이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오르면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나겠지만 떨어지면 또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품일 것 같은데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요즘에 그 아까도 그 그래프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 하락장에서 그리고 또 곧버스 이런 쪽 차트를 보면 또 우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개인들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죠.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일부 이제 진짜 이제 짜릿한 수익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뭐 지금 이제 원유라든가 뭐 일반 지수에 대해서 이제 반대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배팅을 걸고자 하는 욕구들이 이제 많아지시는 거고 지수가 지금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뭐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아니 미국장도 지금 크게 지지선을 이탈하고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 포지션 같은 것들을 좀 거는 쪽으로 지금 뭐 그런 지금 고퍼스 내지는 뭐 3X 관련된 그런 ETF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건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나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이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일반 주식 가지고 승부가 좀 안 난다라는 차원이니까 속도감을 붙여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분들- 이게 좀 만들어진 그 의미를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잘 설명하셨고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상품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저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한쪽으로 내가 네이키드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무서운 건데 네. 이게 이제 같이 해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그걸 한 방향만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건 맞으면 다행이죠.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들을 조금씩 해서 이걸 한 번씩 내가 하다가 배팅이 한 번 맞으면 큰 수익이 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지노 가가지고 내가 한 10만 원에서 10,000원씩 계속 이제 몇 번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하다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마지막에 정말 그냥 로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로또 사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 안 돼서 내가 지금 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치 로또 사가지고 그중에 맞추면 다행이고 아니면 날린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증권사 직원들이 농담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원래 가치주 우량주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코스피 어떤 작은 종목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코스닥 개별 어떤 작전 종목 하다가 안 되면 선물 시장 가서 선물하다가 안 되면 옵션 시장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한다 이런 흘러가는 얘기가 있는데 많이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근데 결과는 항상 안 좋다. 이게 좀 안. 근데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TQQ라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실적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최근에 못 봤습니다. 지금 그죠? 예, 못 본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그 차트에 항상 나오더니 요즘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반대로 가지고 지수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와 베팅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투자 심리에 상당한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식만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대로 노출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반을 팔든가 불안하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견디고 났을 때 오히려 더 싸진 주식의 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더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견뎌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인버스 상품이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수익 나는 상품 쪽으로 약간 자산의 비중을 조금 옮겨 놓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 전체적으로는 원래 5% 하락할 게 한 3% 정도밖에 하락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심리적인 위안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약간 자산 구조 쪽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순간에는 원래는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실적들을 알고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럼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얘기하지? 어떤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지? 거기다가 앞으로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 항목까지 다 알면서 거의 매크로에 집중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해가 바뀝니다. 매크로를 보고 내 투자 판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예측도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그러면 이번에 나온 기업 실적들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쪽만 신경 쓰게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크로보다는 기업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매크로 나오는 거 가지고 기업 내용들이 바뀌는 걸 너무 신경 쓰다 보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선수들의 영역이네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해하겠는 것은 지금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이 뭘 하지 하다가 이거라도 선택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또 진정한 선수가 아니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진정한 선수들도 낭패를 보는 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많은 분들은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빨리 만회라도 좀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우선주 투자하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 조금 덜 걱정을 하는 거는 같아요.
좀 상대적인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자료 갖고 나온 거 보면 아까 TQQQ 물어보셨잖아요. TQQQ요. 주간 수익률로 봐서 한 2%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요. 그 우선주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좀 좋은 회사들, 대형주들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이제 괴리율이 워낙 크거든요. 보통 주 대비해서 그 떨어진 그 차이가 형성되고 있는 주가의 차이가 보통 반 이하 가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요새 같은 이제 불안한 장세에서는 배당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가격은 반 이하인데 배당은 뭐 오히려 1% 좀 더 준다 이제 이런 해석이 돼 있는 것들이 우선주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뭐 ETF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 좀 투자하시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짜릿하게 손맛을 보고 싶은 거고 예. 요거는 이제 묵혀놓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장기로 봤을 때 내가 신경 안 쓰고 주가의 변동 많이 없으니까 연말이든 분기든 배당 나오는 종목들의 우선주를 좀 편입해가지고 이건 이제 농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씨앗 뿌려놓고 그냥 예. 물론 뭐 쳐다보지 않을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쓸 부분도 있고 워낙 보통주 대비해서 괴율이 뭐 약한 편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주가가 대형주들 보통주가 많이 빠져도 똑같이 빠지지는 않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안정감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우선주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도하게 빠진 주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거의 전 종목이 과도하게 빠진 상황이라 이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과도하게 빠진 것들의 이제 원인을 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 업종이 우리가 생각과 이제 달라지는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봤던 업종들이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영역으로 옮겨오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갈 만한 요소는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빠진 종목을 보라라는 근본은 실적이 살아있는 거죠. 실적이 살아있으면 많이 빠진 게 얘기가 되지만 많이 빠진 이유가 정당하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어떠한 분들도 저는 지금 뭐 만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지금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조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이제 내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 비 오는데 뚫고 나가면 비 맞는 거잖아요. 네.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번 주말부터 또 날씨 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참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거 지금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비유를 두고 싶습니다. 3주 전쯤인가요? 네. 그때 차 소장님 나오셔서 LS 쪽 관련해서 한번 LX. LX였습니까? 예. LS가 아니고 예. 근데 지금 LS 쪽은 지금 오르던데 그 LX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그 범 LG 그룹이었죠. 범 LG 그룹이었는데 알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짜들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알짜들 지금 LS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금 개발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을 개발하면 거기서 이제 송배전들이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범 LG 그룹에서 이제 친인척들이 쪼개져 나오는데 이런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어떤 뭐 확실한 산업재들에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하고 지루하죠. 고루하고 지루한 거고 어떤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지금 꾸준히 따박따박 실적들이 꼽히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뭐 자율주행 시대, 미래 먹거리, 뭐 로봇 시대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인프라는 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오히려 더 돋보인다 말씀드릴 이거 수 있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담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S가 보통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는 할인을 받습니다. 상장사가 있게 되면 거기 한 50%는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LS는 지주사에 갖고 있는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비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가치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입장들이고 특히 LS 쪽으로 많이 볼 때 LS 전선이 원래 LS 전선이 모체입니다. 네. 이게 바뀌면서 LS가 지주사로 넘어갔던 회사인데 근데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해저 케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저 케이블 쪽에. 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풍력을 설치한다. 네. 해저 케이블로 갖고 와서 그 고압을 그대로 유지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보이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일진전기,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LS, 예, 요즘 같은 때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제 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존의 관점에서 주식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요. 오늘이 또 이번 주의 마지막이네요. 저희 경주만은요. 내일은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발 좋은 소식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